안녕하세요. 미덕이 채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기도 하죠. 마음 한켠이 텅 비고 허전함이 밀려오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그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그 그리움이 우리의 일상을 잠식할 때 어떻게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누군가를 보내는 일은 늘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 했던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죠. 그 빈자리가 주는 허전함과 외로움은 때로는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릴 만큼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관계란 마치 흐르는 강물과도 같은 것 같아요.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그 물줄기는 더욱 거세게 흘러가 버리죠. 때로는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떠나간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어떻게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과 어떻게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종종 지나간 인연에 대한 미련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곁에는 또 다른 소중한 인연들이 함께하고 있죠. 이들과 함께하는 현재의 순간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는 때로 잊고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관계의 상실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함께 나눌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왜 떠나간 인연에 그토록 집착하게 되는지 그 심리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친밀했던 사람과의 이별은 마치 나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은 상실감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SNS나 메신저를 통해 서로의 일상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죠. 이런 환경은 오히려 우리의 집착을 더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떠나간 사람의 SNS를 들여다보며 그 사람의 근황을 확인하고 때로는 내가 없는 그 사람의 일상이 행복해 보일 때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결국 나 자신을 더 큰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일입니다. 떠나간 사람의 SNS를 확인하는 순간적인 위안이 오히려 더 큰 상실감과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집착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상실감, 외로움, 그리움. 이 모든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감정들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아물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이 영원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픔은 조금씩 옅어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 사람을 잊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내 삶이 끝난 것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이런 시기야말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목표를 세워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이나 심리치료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더 건강하게 돌보고 싶다는 용기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별이라는 단어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곤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별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우리의 인연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인연과 일시적 인연을 구분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모든 만남이 평생의 인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에 잠시 들러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떠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삶에 깊은 발자국을 남기며 오래도록 함께하기도 하죠. 진정한 인연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함께한 시간의 길이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관계가 서로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잠깐 만난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임에도 서로에게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특히 요즘같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수많은 인연들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SNS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는 더욱 그렇죠. 수백 명의 친구들이 있지만 정작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때로 이런 피상적인 관계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소중한 관계를 가꾸는데 소홀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계의 깊이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서로의 성장에 있습니다. 그 관계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과 신뢰를 느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인연은 서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위기의 순간에 그 관계의 진정성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사람,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소중히 여겨야 할 진정한 인연일 것입니다. 때로는 일시적인 인연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인연의 길고 짧음이 그 관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모든 관계에 동일한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소중히 가꾸되 일시적인 인연은 그때그때의 의미를 충분히 느끼고 자연스럽게 보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현재의 충실한 삶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떠나간 인연에 대한 집착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게 만듭니다. 마치 뒤를 돌아보며 걷는 사람처럼 앞에 있는 새로운 기회나 만남을 알아채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에 충실하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잊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현재에 적용하며 지금 이 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관계에서의 실수나 후회를 현재의 관계에서는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처럼 말이죠. 특히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일상의 소소한 행복입니다. 출근길에 마주치는 따스한 햇살, 동료와 나누는 가벼운 웃음, 퇴근 후 즐기는 취미 생활.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집착이 강할수록 이런 소소한 기쁨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과거를 부정하거나 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경험이자 추억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앨범 속의 사진처럼 가끔 꺼내볼 수는 있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 것이죠.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욱 현재에 충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을 과거에서 현재로 옮겨오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건강하고 행복할 때 타인과의 관계도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현재에 충실한 삶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도 전혀 다르게 경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에 충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관계 속에서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인연이 우리 곁을 떠나갈 때 우리는 흔히 그것을 상실로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관계에는 배움이 있습니다. 즐거웠던 순간들은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가르쳐주고 힘들었던 순간들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심지어 우리를 아프게 했던 관계조차도 돌이켜보면 그것이 우리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관계의 끝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는 너그러움,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자아 성찰, 다음 관계에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에 대한 깨달음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배움들이 쌓여 우리는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관계를 통한 성장의 또 다른 측면은 경계 세우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옥죄게 되고 너무 멀면 관계가 소원해지죠. 이런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관계의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또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감정 조절을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슬픔을, 때로는 분노를 느끼면서 우리는 이러한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배워갑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장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마치 나무가 비바람을 견디며 더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겪는 모든 관계는 그 자체로 하나의 배움입니다.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그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배움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관계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떠난 인연을 보내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는 것은 마치 닫힌 창문을 열고 새로운 바람을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의 상처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다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두려움은 오히려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입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신뢰나 맹목적인 낙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열려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는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아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너무 빨리 친밀해지려 하거나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관계가 건강하게 발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새로운 인연을 맺을 때 과거의 관계와 비교하는 실수를 종종 범하게 됩니다. 예전 사람은 이렇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지만 이는 현재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유한 개성과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또한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이전에는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관심사나 취미를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결국 새로운 인연을 맞이한다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과정 자체를 즐기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으려는 자세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때 우리는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관계에서의 건강한 균형 잡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마치 줄타기와 같습니다.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균형이 깨질 수 있죠. 이 균형을 잡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의 균형을 잃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주기만 하다가 지치고 어떤 사람은 받기만 하다가 관계가 일방적이 되어버리죠.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적절히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SNS로 인해 이 균형을 잡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타인의 삶이 필터링된 채 보여지다 보니 자신의 관계나 삶이 부족해 보이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SNS에 보이는 모습은 그들 삶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균형을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단단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기적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존감을 바탕으로 타인과 관계 맺기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관계에서 거리 두기의 기술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가까워지기 위해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과 나 모두에게 숨 쉴 공간을 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오히려 관계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한 관계를 꿈꾸지만 사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크고 작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소통과 상호 이해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해 나갈 때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관계에서의 균형이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각자의 개성과 공간을 지켜낼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관계 속에서의 자아 찾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일수록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기대나 요구에 맞추려 노력하다가 정작 진정한 나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아를 찾는다는 것은 마치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알아갈 때 비로소 타인과의 진정성 있는 관계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계가 끝난 후의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 예를 들어 나의 불안한 면모나 집착적인 태도, 혹은 반대로 나의 강점과 가능성들을 발견하게 되죠. 이런 자기 발견의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취미 생활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혹은 단순히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신과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과 책임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선택들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의 몫입니다. 타인의 탓으로 돌리거나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불완전한 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역시 중요한 성장의 과정입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오히려 이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관계 속에서 자아를 찾아가는 것은 균형 잡기의 과정입니다. 타인과 조화롭게 지내면서도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균형을 찾아갈 때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 속에서의 작은 실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깨달음을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며 SNS를 들여다보는 대신 잠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깊은 호흡을 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혹은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가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서 감사한 순간들을 적어보세요. 비록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커피 한 잔, 동료의 따뜻한 미소, 퇴근길의 선선한 바람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작은 감사를 발견하는 습관은 우리의 시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세 번째로는 적극적인 경청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종종 대화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다음 할 말을 준비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대충 듣는 식이죠.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할 때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로는 작은 친절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거나
동료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거나 이웃에게 가벼운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 우리의 일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휴대폰을 멀리 두고 실제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에 집중해 보세요. 이는 더 깊이 있는 대화와 진정한 교감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여섯 번째로는 자기 돌봄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취미 생활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혹은 그저 조용히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나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만이 타인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은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들이 모여 우리의 삶과 관계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관계라는 것은 결국 우리 삶의 거울이 되어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선물이 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미덕의 채널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여러분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